이게 내가 이제 이 종이에 있는 걸 클레임해야 된다 그래. 주인씨를 클레임하면 사진을 찍고 9.99가 들어있잖아. 그지? 클레임하면 돼. 예스. 그러면 밸런스에 보면은 들어와요. 14.9. 아직 승인 안 났고 이렇게 디테일을 보면 이제 들어온 거죠. 언컨펌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언컨펌 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지. 그러면 아까 여기 지갑 없었지. 이 지갑에 공개 키로 보내는 거야. 어마운트는 10. 오케이. 페이. 예스. 그럼 밸런스가 줄어들지. 그지? 우리가 보내지. 얘한테도 또 불러올 수 있어. 얘한테 아까는 없었지. 근데 이거는 수수료 빼고 이만큼 클레임하면 그럼 또 밸런스가 14로 늘어나 있지. 얘는 5니까 5만 보내놓을까? 그러니까 연습해 보는 거지. 비트코인 갖고 하기는 좀 뭐하지. 비트코인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똑같은 지갑에 들어가고 밸런스가 이제 10. 그럼 이 표시가 보면 이건 지금 작업 중이고 얘가 작업이 끝나야 얘네들도 컨펌이 되는 거라는 뜻이. 컨펌이 안 된 거지. 여기는 다 컨펌, 밑에는 컨펌이 체크가 되어 있어. 컨펌 됐다. 그때 넣어준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12114 보내봐. 여기다가 갔어요 거기? 일렉트로는? 금방 떠. 오 맞지. 얘 살았으면 됐어. 여기서 작업하면 되잖아. 그지? 똑같이 일렉트롬 지갑이 좋은 건 여러 주소에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러거든. 나중에 한꺼번에 막 여러 개 보낼 수 있는. 얘 샌드 한번 눌러봐요. 얘 샌드 보면은 이 페이투 여기다가 이 파일을 열어봐. 파일. 그 엑셀을 CSV로 해가지고 여러 100개 주소를 보낼 수 있어. 일렉트론 지갑이 좋은 거. 그래서 살리려고 그랬던 거거든. 나중에 시간 나면 이거 켜고 똑같은 거 있거든요. 바탕화면에. 우리 그때 그 10년 장부를 다시 쓴 건 아니죠. 그냥 그대로 코드 살린 거지. 만약에 플랜 B는 만약에 이 맥스를 못 고치면 그냥 10년 장부로부터 다시 처음 들어가서 하는 거, 그 전거 널리파이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맥스를 고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네. 내가 안에 들어가 설명을 해줄게.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보면 처음에 20만 블록까지는 50개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반감돼가지고 25개, 그 다음에 12.5개, 그 다음에 6.25개. 지금은 3번의 반감 6.25가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작업은 뭐냐면 2년 전에 비트코인 10주년 장부를 복사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 1월 3일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올렸고, 첫 번째 블록이 채굴된 건 일주일 지난 2009년 1월 9일에 채굴됐어요. 왜 그랬냐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처음 난이도는 소스코드에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컴퓨터 수준이 안 돼가지고 원래 10분마다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블록을 하는데 일주일이 소모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그때 장부를 10년을 지나서 2019년이죠. 2019년 1월 3일 장부를 저희가 복사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점에 비트코인을 종이 지갑이나 하드월렛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 체인의 청구권을 가져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블록이 계속 쌓여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76만 개인데 우리는 지금 70만이 안 돼. 왜냐면 1년 반 동안 스위치를 내렸어요.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다시 1000만 개를 발행할 거예요. 1000만 개를 예비로 발행해 놓고 이걸 이제 사람 나눠주거나 이런 작업에 쓰고 이제 지금부터 3년 정도 시간을 주고 3년 안에 10년 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10년 장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청구가 되는 거고 청구를 하면 그게 이제 80만 블록이 새겨져요. 트렌드. 그럼 우리 뭘 하면 되냐면 3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생산한 이 전 블록을 다 무효화 시켜버릴 수 있어. 그러면 청구를 해가지고 트랜잭션을 이렇게 해서 시루떡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자기 소유권을 새로운 시루떡에다가 올리지 않으면 옛날 시루떡을 썩어버렸다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청구를 하면 새로운 트랜잭션에 새겨지죠. 자기 거래. 그래서 10년 장부까지 채굴된 게 1700만 개 정도 돼요. 1700만 개. 그리고 이제부터 채굴할 게 1000만 개인데 고래들 거 빼놓고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일으키면 모르겠지만 트랜잭션을 일으키기에는 또 다 버리거나 까먹었을 거고 대부분은 우리가 스위치를 내리고 이사하면서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종이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그거. 유일하게 있는 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500만 개가 청구되면 우리가 지금 1000만 개 만들면 이 시스템 1500만 개 정도가 살아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만약에 7월 23일 1000만 개를 만들면 7월 23일 이 정도는 3년 후 1년 동안 트랜잭션을 만들면 무조건 이제 내일부터 트랜잭션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사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이 트랜잭션 이전의 시루떡은 다 우리가 넓이까지 시켜. 트랜잭션 일으키면 새로운 장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장부를 써왔는데 뭔가 내가 과거의 거를 부르면 새로운 장부에 기록이 되잖아. 우리가 이게 비트코인 장부이기 때문에 옛날 장부 10년치를 다 찢어버릴 수 있는. 이걸 아무 생각을 못 하더라고. 이거를 내가 2016년도, 15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의 설하고 번역된 책을 읽다가 깨달아서 이거를 하자고 삼성전자도 설득했고, 홈플로 설득하고, 뭐 여러 기업들과 여러 돈 많은 사람 설득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막 놀랄 텐데 그때 이거를 2016년도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미친놈이지. 가치를 갖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가치를 가져다 치고 이제 로스트 코인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보여주면 알겠지. 그거를 못한 거야.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SVA. 걔네들은 그냥 순진하게 복사만 생각을 했던 거지. 비트코인의 로스트 코인을 나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인문학적 베이스가 약하다 보니까 주지의 사실,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제도학과, 신제도학과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근거가 없거든요. 예측 가능성, 주지의 사실, 동시성. 사회 형태를 기초해. 황제라는 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원래 추상적인 존재야, 황제라는. 황제라는 존재는 원래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만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조해낸 거야, 인간. 그래서 멍청한 황제가 되건 똑똑한 황제가 되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황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망치지. 인격체가 막 나타나요. 정치도 추상적인 황제하고 인격적인 수상이 대충 권력을 분립하고 있을 때가 지속적이에요. 왜냐면 잘못하면 수상을 죽여버리거든요. 황제는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황제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자기네 논리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야.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하드 포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알고 비트코인이 사입이라고 보는 거, 자기네가 본질이라고 보는 거.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도 그렇고.
자기네가 원래 사토시의 36메가 블록, 원래 36메가 블록이거든. 블록당 그 바이트 수가. 근데 나중에 시스템의 안정성에서 1메가 블록으로 줄인 거야. 단지 2메가 블록으로 늘리는 거 가지고 지랄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전 상태였어.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얼마나 한심해. 이더리움 같은 데서 보기. 이더리움 막 더다우 스캔들 있으면 바로 한피킹 해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는 자기네가 본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본류 생각이 없거든. 나는 딱 목적이 하나야. 하드포크해서 가치를 갖게 한 다음에 고래들이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 그걸 해먹겠다. 참 오해를 하더라. 형사문제 되냐 민사되냐 근데 아니 내가 비트코인을 먹는 게 아니고 내 새로 만든 체인에서 미청구 부분을 내가 해먹겠다는 거지. 내가 해서 인마이 토끼 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공재, 이 시스템을 공공재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지. 어느 정도가 고래가, 왜냐면 청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래들이 청구를 하면 텐션이 남거든요. 지갑이 움직이는 게 남아. 그러면 비트코인한테 좋지. 비트코인 생태계가 투명해지지. 좀 더. 아, 얘는 고래였구나. 지금 비트코인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든 표를 움직였기 때문에 아 얘는 살아있는 애다. 얘는 언젠가 움직일 거다. 이게 나와. 그렇죠. 3년이나 시간 동안 이게 뭐 처음에는 10원도 안 되고 100원, 1000원, 만원이 되겠지만 이게 100만원만 되면 100만원,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 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100만원 한번 찍고 떨어졌을 때 뭔가 못 보여줘가지고 망한 거지. 그 훨씬나 사토시 비전 100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신뢰를 잃어버리고. 근데 이게 100만원을 가서 만약에 청구라는 그 이벤트가 3년 후에 이제 일어나면 그 자체가 재밌잖아. 그래서 청구할까 안 할까를 크게 고민할 거라.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을 갖는다라는 건 옛날에 가졌다라는 건 국가가 나의 풋프린트를 모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게 의미가 큰 자산이거든요. 근데 욕심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만 개 이상 갖고 있는데 100만 원만 되면 포기할 거냐 말 거냐. 10년 전부에 스냅샷을 찍은 거기 때문에 2019년 1월 3일 기준으로 자기가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 왜냐하면 대부분 거래소를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고래들만 그냥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래들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있겠지. 그러니까 고래들이라고 하면 보통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쌓여있는 50개 단위 예쁘게 쌓여있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애들. 왜 안 움직였어요? 50개씩 딱딱딱 완전히 그냥 한 방문을 한 번도 밟지 않은 한 방문 상태로 갖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신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건 사람들의 믿음이잖아요.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구심점이 생기고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나요. 신뢰라는. 처음에 스노우볼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사토시 나카모토도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1달러라는 거죠. 우리는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 현상을 재현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로스코인을 해먹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재로 수여할 자본이 없어. 자기가 이 자본을 희생을 해요.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들은 사실은 공공재가 엄청 쌓여있어. 사실 그게 걔네들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리플 같은 건 100억 개를 만들기 때문에 100억 개 중에 얼마만큼이 청구가 될지 모르잖아. 그게 재단에 있단 말이야. 재단이나 재단 관계자들,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마찬가지. 근데 유일하게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그런 게 없어. 얘네들은 그게 자기네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게 장점이 아닌데 공공재에 쏟아부을 자원이 없으니까 점점 잊혀져가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500만 개를 공공재 자원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500만 개를 순차적으로 계속 그 가격이 좋을 때마다 조금 팔아가지고 그거를 이 시스템을 강화한다거나 시스템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계속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면 대항해 시대에 공부하면 어떤 제국이 이제 흥망성쇠를 거치잖아요. 공공재를 확보를 해요.
공공재를 국가가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채권을 파는 거하고 인플레를. 근데 공공재를 확보하지 않은 네덜란드 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전했지만 건전하게 살아줬단 말이에요. 공공재를 너무나 많이 확보했던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몰락했단 말이에요. 균형이야. 인간 세상 발스테이지. 지향하지.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 거지. 사람들이 오픈을 어떻게 믿을 거지. 근데 결국은 이제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가 되게 적죠. 왜냐면 1000만 개라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어. 1000만 개라는 숫자가 너무 적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1억 개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1000만 개 10개를 모아야 1억 아니야. 1000만 개 되게 적은 거야. 우리는 비트코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갑에서 보이고 비트코인 지갑으로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구가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너무 시달리잖아. 나 같은 만약에 2014년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50만 원이었지만 까짓 거 뭐 내가 이해한 몸 해서 비트코인 몇 개를 사람한테 보냈어. 한 명한테 0.01개씩 보냈지만은 내가 나중에 계산하니까 한 비트코인 3, 4개를 내가 그런 식으로 써버린 거 같아. 그 인간들이 스마트폰 바꾸면서 다 버렸어. 근데 지금은 그럴 문화가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수달려가지고 내가 0.005개를 보내봤더니 0.004가 수수료라서 0.001이 가더라고. 재미가 없잖아 그런 건. 그것만 달러로 치면 몇만 원어치야.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사한 거를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뭐 기분 좋게 한번 보내고 10개 보내고 5개 받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수수료가 나가면 의미 없으니까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배우는 거지. 이게 추상적으로 화폐는 장부다 했지만 자기네는 실제로 장부를 까보고 남의 장부 들여다보고 비트코인 시스템이라는 건 남의 장부를 볼 수 있는 거고 연구소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이걸 강용으로 쓰지 않겠어. 학교 같은 데 설치해놓고 책국이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비트코인 장점은 뭐냐면 국가가 나섰을 때는 이미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2100만 개밖에 없는데 국가가 보통 1800만 개 수준에서 나섰거든. 1800만 개가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없어. 국가가 가세할 기준이 없는 거야. 국가들이 난처한 거지. 그 1800만 개가 어떤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 국가가. 그러니까 트러블을 만든다는 게 느끼는 게 1800만 개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몇백만 개를 이제 조지겠다는 거니까. 그런 거 없지.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거래소 바깥에서 막 사람들이 훈련하고 막 자기네끼리 피어피어 앱에다 막 주고받고 하는 일부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모으겠지. 그럼 얘가 10원에서 막 100원이